50대에 접어들면 은퇴가 멀게만 느껴졌던 시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죠. 오랜 세월 공무원으로 일하며 매일같이 반복된 업무 속에서 언젠가는 자유로운 삶을 살겠지라는 꿈을 꾸곤 했을 거예요. 주말이면 가족과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책 읽는 그런 삶. 그런데 막상 은퇴가 코앞에 닥치면 그 꿈이 생각처럼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죠. 월 198만 원. 이 돈이 은퇴 후 당신의 전부라면 중산층의 삶은 과연 가능할까요? 내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고작 이 정도? 라는 한숨 섞인 푸념을 들으며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곤 하죠. 오늘은 50대 공무원의 은퇴 이야기를 중심으로 월 198만 원으로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 이야기니까요. 본문 은퇴 후 삶, 월 198만 원의 현실과 가능성. 1. 월 198만 원의 삶, 과연 어떤 모습일까? 월 198만 원이면 솔직히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 연금이니 안정적이고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생활비를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의 김영수 가명 씨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사례 1. 김영수 씨 중산층은커녕 기본 생활도 빠듯해요. 김영수 씨는 30년 넘게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은퇴 후 연금으로 월 198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일 줄은 몰랐죠. 김 씨 부부는 서울 외곽의 20평대 아파트에 살아요. 관리비만 30만 원이 나가고 건강보험료, 전기가스 요금 합쳐서 2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식비는 두 사람이 절약한다고 해도 60만 원은 기본이고 갑작스레 병원에 가거나 손주들 용돈이라도 챙겨주면 순식간에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죠. 중산층은커녕 매달 적자예요. 여행? 그건 꿈도 못 꾸죠.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은퇴 전엔 연금이 나오면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물가가 치솟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되면서 그 꿈은 멀어져만 갔죠. 김 씨의 사례는 월 198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현실적인 생활비와 맞닥뜨리면 빠르게 한계에 부딪힌다는 걸 보여줘요. 특히 수도권에 살면서 자녀나 손주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돈으로는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기 어렵죠. 2. 은퇴 준비 미리 시작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삶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은퇴 후 당황하곤 해요. 이번엔 부산에 사는 박미경 가명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례 2. 박미경 씨 늦게 시작한 준비, 그래도 달라졌어요. 박미경 씨는 50대 초반에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전엔 공무원 연금만 믿고 따로 저축을 안 했죠. 그런데 친구가 은퇴 후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늦게나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월 198만 원의 연금 외에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았죠. 퇴직 전 5년 동안 개인연금에 매달 50만 원을 넣었고 자격증을 따서 은퇴 후 시간제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했어요. 근데 강사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기 시작하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연금 198만 원에 이 돈을 더하니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었어요. 박 씨는 지금 지역센터에서 컴퓨터 강의를 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박 씨의 사례는 은퇴 준비를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작은 소득원 하나라도 만드는 게 큰 차이를 만들죠. 3. 은퇴 후 삶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까? 월 198만 원으로 중산층의 삶을 꿈꾸는 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예요.
마지막으로 대전에 사는 최병철 가명 씨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사례 3. 최병철 씨 돈이 적어도 행복은 커요. 최병철 씨는 55세에 조기 은퇴를 선택했어요. 연금은 월 198만 원으로 김영수 씨와 비슷했지만 최 씨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은퇴 전 최 씨는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했죠.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를 팔고 대전으로 내려가 전셋집에서 생활하면서 주거비를 확 줄였어요.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아내와 같이 텃밭 가꾸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고 자전거 타면서 건강도 챙겨요. 연금 198만 원이면 충분해요. 최 씨는 돈보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과 보내는 순간을 가장 큰 행복으로 삼았죠. 최 씨의 이야기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중산층의 기준은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4. 은퇴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팁. 이제 구체적으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볼게요. 이건 김영수, 박미경, 최병철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에요. 지출 구조 점검하기. 지금 쓰는 돈을 항목별로 나눠보고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외식비를 줄이고 집밥을 늘리면 한 달에 2,030만 원은 쉽게 아낄 수 있어요. 소득원 다양화. 연금 외에 작은 소득을 만들으세요. 시간제 일자리, 재능을 활용한 강의 혹은 소규모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릴 수도 있죠. 단, 투자엔 리스크가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주거비 최적화. 집이 너무 크거나 유지비가 많이 든다면 더 작고 저렴한 곳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최병철 씨처럼 지역을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건강관리 우선. 은퇴 후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예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으로 큰 병을 예방하는 게 최고의 투자죠. 취미와 관계 투자.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건 사람과 시간이에요.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최병철 씨처럼 텃밭 가꾸기 같은 저비용 취미도 좋아요. 5. 월 198만 원 그리고 그 너머. 월 198만 원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돈이에요. 하지만 이 돈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죠. 김영수 씨처럼 빠듯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박미경 씨처럼 새로운 도전으로 숨통을 틔울 수도 있고 최병철 씨처럼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은퇴를 단순히 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다시 설계할 기회예요. 월 198만 원이 전부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중산층의 꿈은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은퇴 스토리는 아직 쓰이지 않았으니까요. 결론, 당신의 은퇴 스토리를 다시 써보세요. 50대 공무원의 은퇴 스토리는 단순히 월 198만 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꿈과 현실, 준비와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죠. 김영수, 박미경, 최병철 씨의 사례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은퇴가 멀게 느껴지든 당장 코앞이든 오늘 한 발짝이라도 내딛어 보세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거나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당신의 은퇴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막 시작인 걸지도요. 은퇴는 단순히 직업활동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단계로의 전환입니다. 특히 공무원과 같이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 경우 은퇴 후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월 198만 원의 연금 소득이 실제로 중산층 수준의 삶을 유지하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재정적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월 198만 원의 연금 소득을 중심으로 은퇴 후 재정적 현실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는 은퇴를 앞둔
50대 공무원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문 월 198만 원의 재정적 현실과 대응 전략 1. 월 198만 원의 재정적 구조 분석. 월 198만 원의 연금은 공무원 연금 제도에서 중급 이상 직급의 56급 공무원으로 2530년 근속 후 은퇴한 경우에 해당하는 실수령액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세후 금액으로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구조를 고려할 때 단순히 충분하다거나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요 지출 항목. 주거비 수도권 거주 시 아파트 관리비 2,030만 원, 전세이자 또는 주택 유지비 3,050만 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 시 주거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나 여전히 주요 지출 항목입니다. 생활비 식비 5,070만 원, 통신비 1,015만 원, 교통비 1,020만 원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비는 부부 기준 월 100만 원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의료비 50대 후반 60대 초반은 건강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정기검진, 약제비, 예기치 않은 치료비로 월 1,03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가 및 사회적 활동 여행, 외식, 취미활동 등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 항목은 예산 초과 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 198만 원의 연금으로 위 항목을 충당하려면 수도권 기준으로 기본 생활비만으로도 예산의 8,090%가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여유 자금이 거의 없음을 의미하며 예상치 못한 지출에 자녀 결혼, 가족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정적 위험이 커집니다. 사례 1 김영수 C- 재정적 압박의 현실. 김영수 58세, 가명씨는 30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후 은퇴하여 월 198만 원의 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서울 외곽 24평 아파트에 거주하며 부부의 월 평균 지출은 약 220만 23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주요 지출은 관리비 30만 원, 식비 70만 원, 의료비 20만 원, 그리고 자녀 관련 지원 30만 원 등입니다. 김 씨는 은퇴 전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물가 상승과 자녀의 경제적 독립 지연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축을 깎아 쓰거나 배우자의 파트타임 근로 소득월 50만 원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연금에만 의존하는 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며 은퇴 전 추가적인 소득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 은퇴 준비의 핵심 사전 계획과 소득 다각화.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과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안정적인 연금이 보장되지만 이는 물가 상승률 최근 5년 평균 약 23%와 생활비 증가를 완전히 커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미경 C- 늦은 준비의 성공 사례. 박미경 56세, 가명씨는 50대 초반에 은퇴 준비를 시작한 사례입니다. 은퇴 전 5년간 개인연금월 50만 원 납입과 소규모 적립식 펀드월 20만 원에 가입하여 연금 외 자산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재직 중 취득한 컴퓨터 활용 자격증을 활용해 은퇴 후 지역 교육센터에서 시간제 강사로 활동 중이며 월 8만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박 씨의 월 총 소득은 연금 198만 원과 강사 수입을 합쳐 약 28만 300만 원 수준으로 부부의 생활비 월 200만 원을 충당하고도 여유 자금월 8만 1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은퇴 전 재정 계획과 소득 다각화가 가져온 긍정적 결과입니다. 박 씨는 늦게 시작했지만 작은 노력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준비 전략. 개인연금 및 투자, 공무원 연금 외에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등을 활용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자산을 증식하세요.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 기준으로 연금저축에 연 700만 원을 납입하면 약 11만 5,16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원 개발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을 위해 자격증 취득에 사회복지사, 컴퓨터 강사이나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 등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방안을 고려하세요.
자산 재배치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소형 주택으로의 다운사이징이나 지방 이전을 통해 고정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매도하고 지방의 20평대 전셋집으로 이동하면 월 5,070만 원의 지출 절감이 가능합니다. 3. 삶의 질과 재정의 균형 지속 가능한 은퇴 설계. 은퇴 후 삶의 질은 단순히 재정적 여유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적은 자금으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최병철 씨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삶. 최병철 57세, 가명 씨는 조기 은퇴 후 대전으로 이주하여 전셋집 월 40만 원에 거주 중입니다. 월 198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합니다. 식비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월 40만 원으로 관리하고 여가 활동은 도서관 이용과 무료 지역 프로그램의 등산 동호회로 대체합니다. 최 씨는 돈이 많지 않아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행복의 핵심이라며 연금 내에서 생활비를 맞추고 매년 12회 국내 여행회당 5,070만 원을 계획하며 삶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는 재정적 제약 내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면 지속 가능한 은퇴 생활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 지출 최적화, 고정비 주거비, 보험료 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고비용 취미를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의 스트리밍 서비스 3개를 하나로 줄이면 연 24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투자. 은퇴 후 의료비는 주요 리스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을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100만 원의 건강검진 비용은 향후 1,0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지역사회 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은 저비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에도 기여하며 우울증 등 은퇴 후 흔한 문제를 예방합니다. 4. 은퇴 준비를 위한 실질적 로드맵. 은퇴 준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래는 월 198만 원의 연금을 기반으로 한 준비 로드맵입니다. 재정 상태 점검. 현재 은퇴 5년 전. 월별 수입 지출 분석. 현재 연금 외 자산의 예금, 부동산과 부채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은퇴 후 예상 지출 물가 상승률 연 23%를 고려해 2020년 후 필요 자금을 추산하세요. 예를 들어 현재 200만 원의 생활비는 10년 후 약 24만 26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산 및 소득원 구축. 은퇴 510년 전. 연금 자산 확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여 연금 소득을 보완하세요. 부수입 창출. 시간제 근로, 재능 활용 강의, 컨설팅 등으로 연금 외 소득을 확보하세요. 지출 구조 최적화. 은퇴 직전, 은퇴 후 고정비 감축. 주거비, 보험료 등 고정비를 줄이는 방안을 실행하세요. 비상자금 마련. 연금의 612개월 치약 1, 2002, 400만 원을 비상자금으로 확보하여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하세요. 삶의 질 관리. 은퇴 후 지속, 저비용 여가 활동, 지역사회 프로그램, 무료 교육 등을 활용해 비용 대비 높은 만족도를 얻으세요. 건강 유지.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의료비를 최소화하세요. 결론. 월 198만 원을 넘어서는 은퇴 설계. 월 198만 원의 연금은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지만 중산층 수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김영수 씨의 사례는 연금에만 의존할 경우의 재정적 취약성을, 박미경 씨는 늦은 준비로도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최병철 씨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으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원하는 삶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에 맞는 재정적 사회적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월 198만 원의 제약을 넘어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없이 일하셨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해질 무렵 들어오셨고
명절에도 일하러 나간다며 조용히 문을 나서곤 하셨죠.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사명 하나로 40년을 버텨낸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처음 국민연금을 받던 날, 다 식은 밥상 앞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내가 이걸 받자고 그렇게 일했나 싶다.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 큰 사람이 기운 없이 등을 돌리던 뒷모습을.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현실 앞에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국민연금 첫 수령일에 느끼는 허탈감.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하나의 안전판으로 믿습니다. 노후에 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요. 하지만 정작 연금을 받아보면 기대와 현실은 너무도 다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월 63만 원. 꾸준히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조차도 월 100만 원 남짓입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생계비는 이미 150만 원도 부족한 현실인데 국민연금 하나로 삶을 지탱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례 1 59세 전기기술자 이창훈 씨의 현실. 이창훈 씨는 지방에서 전기 관련 일을 35년 넘게 하셨습니다. 추운 날, 비 오는 날에도 전봇대에 올라가고 설비 점검하며 일당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국민연금도 꾸준히 냈고요. 퇴직 후 기대한 건 월 120만 원 정도의 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88만 원.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시절이 길었고 중간에 몇 년 공백이 있었던 게 치명적이었죠. 88만 원으로는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병원비라도 생기면 진짜 끝이야. 결국 이 씨는 다시 경비직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이 62세 전직 교사 김영희 씨의 착각. 김영희 씨는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퇴직할 땐 나름 든든하다고 생각했죠.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에 더해 퇴직연금도 일부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퇴직연금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만 남았고 수령액은 겨우 월 71만 원. 이마저도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녀는 매달 자녀에게 생활비 일부를 부탁해야 했고 스스로를 패배자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사례 3 65세 자영업자 박종태 씨의 후회. 박 씨는 40년 동안 소규모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금액만 납부했고 나머지는 가게 운영에 썼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더 내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은퇴하고 가게를 접은 뒤 받은 국민연금은 고작 월 39만 원. 내가 돈을 어디다 쓴 건지도 모르겠고 뭐 하나 남은 게 없네. 박 씨는 지금 기초연금을 포함해 겨우 월 70만 원으로 살아가며 무료급식소도 자주 찾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위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완해주는 제도일 뿐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반 제도입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연금 외의 소득원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할 3가지 현실적 조치. 개인연금 또는 IRP 활용. 국민연금 외에 별도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필수입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복리로 자산을 불릴 수 있어 은퇴 후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작은 월세 수입 또는 배당형 투자 확보. 월세 30만 원이든 배당 20만 원이든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은 연금 이상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은퇴 후에는 일하지 않고도 들어오는 돈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은퇴 후에도 가능한 일거리 계획, 경비, 상담, 재택근무 등 은퇴 후에도 가능한 적정 노동을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알바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그날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지금도 조용히 하루하루를 삽니다. 국민연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를 나가십니다. 가볍게 몸만 쓰는 일이야 라고 말하시지만 그 말 뒤엔 체념이 묻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일 뿐이고 진짜 은퇴는 개인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아버지의 무너진 어깨가 나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이 행동할 시간입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본 주제. 국민연금 첫 수령에게 실망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은퇴 전략. 1. 국민연금의 구조와 수령액 현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로 목적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마치 노후를 완전히 책임져줄 제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령액 현황 2024 기준.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 약 63만 원월.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 약 100만 원월. 최고 수령액 자상위 1% 약 월 230만 원 내외. 문제는 203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한 사람조차도 노후 생계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기본생활비의 최소 기준은 약 160만 원 1인 기준입니다. 즉,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기본생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2. 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가? 낮은 소득 대체율. 과거 70%였던 소득 대체율은 지금 40% 수준까지 하락했고 2030년대에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결국 현역 시절 평균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연금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납부 공백 기간. 자영업자, 비정규직,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단속적입니다. 이러한 납부 공백이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기대 수명 증가.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3세이며 90세 이상 생존 확률도 증가 중입니다. 즉, 연금을 2030년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 금액으로는 의료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3. 은퇴자 3인 사례 분석. 사례 1. 59세 전기기술자, 예상보다 낮은 수령액. 가입기간 25년 이상. 수령액 월 88만 원. 해석 중간중간 실직 또는 저소득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고소득자가 아니었던 경우 납부 총액이 낮아 수령액도 제한적. 사례 2. 62세 전직 교사 비공무원의 사각지대. 계약 형태 기간제 교사. 수령액 월 71만 원. 해석 교직 경력이라도 정규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 연금 제외. 결국 국민연금만 해당되어 기대 이하의 수령액 발생. 사례 3. 65세 자영업자, 최소 납부의 부메랑. 가입 유형 자영업자 지역가입자, 최소 금액 납부. 수령액 월 39만 원. 해석 자영업자 다수는 납입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중단한 경우가 많아 수령액이 매우 낮음. 퇴직 후 별도 소득 없으면 심각한 생계 위험 노출. 4. 대한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준비 전략. 1. 다층 연금 체계 확립. 국민연금 1층, 퇴직연금 IRP 2층, 개인연금 3층 조합. 특히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 혜택 연간 최대 90만 원까지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함. 이 노후 현금 흐름 자산 확보. 월세 수입, 배당 투자, 소규모 온라인 수익 등. 매월 들어오는 소액 수입원 23개를 확보해야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3. 은퇴 후 노동계획 수립. 단순 알바가 아닌 경력 활용 가능 분야, 탐색 예 온라인 강의, 자문, 프리랜서 등. 제2의 일로 일상을 유지하며 동시에 경제적 빈곤 리스크 감소. 4. 의료비 대비 전략 마련. 고령일수록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의료비입니다. 실손보험 유지, 건강관리 루틴 확보, 공공의료 시스템 이해 필요. 결론 은퇴 이후의 삶, 국가가 아닌 나에게 달렸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은퇴 이후의 삶은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세대는 평균 기대 수명, 인플레이션, 저금리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국민연금 외 소득원을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수령액에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층 소득 구조와 적극적 노후 준비가 생존 전략이 되는 시대입니다. 돈만 모으면 걱정 없을 줄 알았죠. 10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나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노후엔 돈이 전부다. 그래서 평생을 악착같이 일하죠. 10억, 20억 숫자가 목표가 되고 통장이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 돈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 에세이는 바로 은퇴 후 진짜 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충분한데 왜 불안한지, 왜 외로운지, 왜 삶이 무의미해지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3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은퇴 후 진짜 위기 역할 상실감 나를 증명할 무대가 사라졌다. 사례 1. 전직 대기업 부장 박종수 68세 씨의 이야기. 박종수 씨는 삼성에서 35년간 일했습니다. 퇴직 당시 퇴직금과 투자 수익을 합쳐 총 자산 11억 원. 지인들은 부러워했죠. 형은 이제 고생 끝이야. 박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6개월 후 그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가끔은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 일 없는 것 같더라고. 돈이 있어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자리가 사라지면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박 씨는 결국 지역 아동센터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조금씩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됩니다. 좋은 돈만 준비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존재를 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은퇴 후 진짜 위기 관계의 붕괴 친구도 배우자도 멀어지는 현실. 사례 2. 61세에 은퇴한 김영숙 가명 씨 부부. 김 씨 부부는 30년간 맞벌이로 저축해 10억 원을 모았습니다. 은퇴 후 강릉 근교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며 이제부터 인생 이막이다 하라며 기대에 부풀었죠. 하지만 단 1년 만에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각자 바쁘게 살다가 하루 24시간 붙어 있으니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싸움이 반복됐어요. 자녀들은 독립했고 주변엔 친구도 없었습니다. 일상은 부부싸움과 무의미한 TV 시청, 인터넷 쇼핑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김 씨는 우울증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교훈 은퇴 후 진짜 자산은 돈보다 관계입니다. 의미 있는 친구, 건강한 부부 대화, 새로운 인간관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 후 진짜 위기 시간에 공허함 하고 싶은 게 없을 때 오는 허무. 사례 3. 투자 수익으로 은퇴한 55세 조기 은퇴자 이진우 씨.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웃긴 건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IT 업계에서 일한 이 씨는 주식 투자로 10억을 모아 55세 FIREFINANCIAL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그는 게임만 하며 밤낮이 바뀐 생활을 이어가다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늦잠 자고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근데 그게 몇 달 지나니까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죠. 그는 지금 은퇴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매일 글을 씁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시간이 생기자 삶이 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의미 있는 루틴과 프로젝트를 은퇴 전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 은퇴 준비의 3대 착각. 착각 진실. 돈만 모으면 행복하다도는 조건일 뿐 삶의 방향과 의미가 핵심이다. 일에서 해방되면 자유롭다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사라질 수 있다. 시간은 많을수록 좋다 방향 없는 시간은 공허함에 덫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경제적 준비는 기초일 뿐이다. 10억이든 5억이든 숫자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적은 돈으로도 정기 수입이 있다면 더 안정적입니다. 사회적 역할과 루틴을 설계하라. 자원봉사, 재능기부, 지역 강연, 동호회 활동 등. 내가 어디에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은퇴 전부터 찾아야 합니다. 관계 자산을 미리 쌓아라. 은퇴 후의 외로움은 예상보다 훨씬 깊습니다. 자녀, 배우자, 친구와의 질 좋은 연결을 위한 대화와 시간 투자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10억은 당신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과
의미는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은퇴는 쉼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혹시 당신도 10억만 있으면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다음을 지금부터 고민해 보세요. 진짜 은퇴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10억 모았는데 왜 불행할까요? 은퇴 후 찾아온 진짜 위기. 은퇴 전문가가 말하는 노후의 진짜 리스크. 1. 자산이 충분한데 왜 은퇴 후 삶이 불안정해질까? 은퇴 설계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했던 10억을 모았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많은 이들이 재무 목표 도달이 곧 은퇴 성공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 불안과 무기력감을 겪는 분들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2. 은퇴 후 겪는 세 가지 주요 위기. 정체성 상실과 사회적 소외. 직장 생활 동안 우리는 명함, 직위, 조직 속 역할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퇴직과 함께 이 정체성이 사라질 때 많은 은퇴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노년기 우울증 유병률은 평균 2030%에 이르며 직업 정체성이 강했던 고소득층일수록 상실감이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이 고립되기 쉬우며 자살률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에 반드시 사회적 역할 재능 기부, 봉사, 컨설팅 등을 확보하고 정체성의 재구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단절과 감정적 고립. 은퇴 이후 일터 중심의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급격히 축소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배우자와 갈등이 심해지는 비율은 30% 이상이며 은퇴 2년 이내 부부 상담을 받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구, 자녀와의 연결도 약화되기 쉬우며 이는 정서적 외로움과 치매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관계 유지 전략을 반드시 설계하세요. 주 1회 대면 모임, SNS 커뮤니티 참여, 가족과의 정기적 식사 등을 의식적으로 루틴화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 실패와 무기력. 시간이 많다는 것은 자유를 뜻하지만 동시에 방향 없는 시간은 무기력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 은퇴연구센터 CRR 조사 결과 조기 은퇴자 중 58%가 1년 이내 우울감, 목적 상실을 경험했다고 응답. 특히 5060대 조기 은퇴자의 경우 구체적 루틴 없이 은퇴를 시작할 경우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높습니다. 전문가 조언 하루를 설계하세요. 오전 운동, 독서, 지역 프로그램 참여, 주간 목표 등을 자기 주도적 루틴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3.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은퇴의 본질. 은퇴 자산 10억의 의미실질 안정성 확보 여부. 연 3% 수익률 기준 월 250만원 수입 가능 수도권 자가 거주 조건 하에만 안정. 장기 요양 등 의료비 발생 시 자산 손실 위험 존재 실손 보험 장기 요양 플랜 필요. 고정 지출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 부족 인플레이션, 자녀 지원 등 고려 필요. 즉 10억이 있더라도 아래 세 가지를 병행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노후는 어렵습니다. 정기 수입원 확보 연금, 월세, 근로소득 등. 비재무적 삶의 의미 설계 사회활동, 취미, 봉사. 심리적 안정 기반 마련 정체성, 재정립, 관계 유지. 4.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전 핵심 준비 항목. 구분 준비 항목 내용. 재무생활비 시뮬레이션 연간 소비 패턴 기반으로 85세, 95세, 100세까지 예상. 건강장기 요양 대비 실손 보험 외 간병비 대비 전략 수립. 심리 역할 재설계일 취미 봉사 학습 순으로 자기 역할 확장. 관계 관리 전략 은퇴 후 10명 이상 대면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 시간 루틴 설계 은퇴 후 주간, 월간 시간표를 사전 작성 및 실험 적용. 결론 은퇴의 본질은 삶의 재설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일을 그만두는 시점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나 은퇴는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쥐는 시작점입니다. 자산이 충분하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회, 정서적으로 연결된 관계망, 내 시간을 채울 명확한 루틴이 없다면 그 은퇴는 불행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준비와 함께 정신적 사회적 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그 균형이 바로 진짜 은퇴 준비의 완성입니다. 56세 대기업 임원, 은퇴 후 배달기사와 경쟁하다니 충격적 현실. 여러분, 혹시 나는 은퇴하면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야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휴일 없이 달려온 날들이 많으니 은퇴만 하면 여유 있는 일상을 누릴 줄 알았죠.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소식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대기업 임원 정도면 남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은퇴 후 생활고 때문에 배달기사로 일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복잡해져요. 정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높은 연봉, 안정된 지위, 괜찮은 명예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상상해보면 조금 섬뜩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진솔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왜 대기업 임원이 은퇴 후 배달기사와 경쟁하는 상황이 생겼을까? 또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은퇴 후 극복에 성공한 사례와 실패했던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1. 은퇴의 문턱은 누구에게나 낯설다. 사실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재정적으로 여유롭고 잘 살 거다 하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의외로 막상 은퇴해서 월급이 끊기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있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복지 제도와 보험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거든요. 가장 문제는 정기적 수입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년이 60세 전후로 잡히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56세나 58세에 조기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기업 임원 자리라는 것도 결국은 한정적이고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언제든 자리가 없어질 수 있죠. 나이도 아직 젊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에서는 기회를 얻기엔 좀 많지 않아? 라는 시선을 보내니 이 또한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2. 은퇴 후 배달기사와 경쟁하게 된 진짜 이유. 아니 그래도 대기업 임원인데 왜 배달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함. 임원까지 올라가려면 평생 회사에 충성하고 업무에 매진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개인적인 재테크나 은퇴 자금을 꼼꼼히 마련할 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회사 주식이나 스톡 옵션이 있다고 해도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한순간에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도 있고요.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 계획 부족. 나중에 카페 하나 차려서 편하게 살지 뭐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직접 부딪혀보니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생각보다 준비가 덜 된 경우가 많아요. 가족 부양과 체면 유지를 위한 지출, 자녀 교육비, 생활비, 주택 유지비 등은 계속 나가는데 그동안엔 임원급 연봉으로 해결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대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변 시선도 신경 쓰여서 무작정 아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배달이라도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3. 사례 1 남들은 다 아는 카페 창업의 눈물. 첫 번째 사례로 실제로 55세에 은퇴한 이모 씨가 있어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구조조정 성격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모은 퇴직금과 약간의 빚을 더해 아담한 카페를 차렸어요. 은퇴하면 카페나 하지 뭐라는 말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도 같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인테리어 비용, 원두 비용, 직원 월급, 임대료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일단 자리를 잡기 위해선 계속 투자도 필요한데 손님은 생각만큼 오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월세도 못 내서 연체가 쌓이기 시작했죠. 결국 1년 만에 카페 문을 닫고 퇴직금 대부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현재는 온라인 배달 업체의 배달 파트너로 일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특히 자영업은 쉬운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영 노하우와 업종 이해도가 아주 깊이 필요하거든요.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을 하려면 정말 치밀한 준비와 시장 조사, 그리고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4. 사례 이 주식으로 마지막 한 방을 노렸던 A씨.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이에요. 56세에 은퇴한 A씨는 꽤 큰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걸로 큰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살자라는 욕심에 주식시장에 과감히 뛰어들었어요. 주변에선 부정적인 얘기도 많았지만 작년까지 괜찮았으니 올해도 상승장이 올 거야 라며 강하게 믿으신 거죠. 문제는 그 시기에 주가가 폭락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는데 본전 생각에 쉽게 발을 뺄 수도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거의 전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날리고 말았죠. 본인 표현대로라면 다시 취직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임원 이력이라는 게 별 도움이 안 되더라라고 토로하셨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은퇴 후 자산을 굴릴 때는 공격 투자보다 안정 투자 쪽으로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퇴 전에야 수입이 지속적으로 생기니까 손실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한 번에 잃으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오히려 적은 이익이라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5. 사례 3 이미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준비한 B씨의 성공. 그렇다면 반대로 은퇴 후 비교적 잘 정착한 사례도 있어요. B씨는 대기업 임원급 자리에서 58세쯤 퇴직하셨는데 그보다 5년 전부터 꾸준히 부업으로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보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지인 가게에 투자하는 정도로 경험을 쌓았고 주말에는 그 가게의 운영을 조금씩 도와주면서 자영업의 기본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영 노하우나 매출 분석법을 익히고 나서 본인 명의로 작은 음식점을 열었는데 이미 수년간 경험한 지식이 있어서인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대요. 이 과정에서 막연히 누가 대신 해주겠지라고 기대한 게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배운 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B씨는 퇴직 후에도 매달 일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임원 시절만큼은 아니어도 큰 생활고 없이 자녀 교육비와 집 대출금을 감당해낼 수 있었어요. 이분은 회사 다닐 때부터 조금씩 내가 좋아하는 분야, 배워야 하는 부분을 미리 공부했다며 미소 지으셨는데 역시 준비가 답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6.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극과 극의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건 결국 미리 준비하느냐 아니면 준비가 부족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재무 설계. 은퇴 후 언제까지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무조건 모으기보다는 위험 분산을 위해 안전자산, 적금, 연금, 보험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업 탐색 앤드 역량 강화.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나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고 여유가 된다면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도 미리 익혀두세요. 퇴직 후에 갑자기 새로운 일을 배우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크게 듭니다. 미리 습득해 두면 훨씬 수월하죠. 네트워크 유지. 직장 동료나 지인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필요할 때 인맥이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현실적인 마인드셋. 은퇴 후라고 해서 모든 걸 쉬어가려 하기보다는 새로운 이막을 시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는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하는 과거의 프라이드를 내려놓아야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 7. 마무리하며. 사실 은퇴라는 게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오는 현실 이벤트잖아요. 임원이건 부장이건 팀원이건 간에 직급과 상관없이 언젠간 퇴직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배달기사와 경쟁하고 누군가는 창업 실패로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미리 준비한 덕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 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실질적인 고민과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미리 조금씩 준비해 둬야겠구나.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하는 마음가짐 말이에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본 이유도 모두가 은퇴 후에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이 길고도 험난하지만 오히려 퇴직 후가 더 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은퇴나 재취업 혹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종종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 함께 지혜를 나누고 실천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